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종식되질 않고 있죠. 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학교 당국에서도 일주일인가요? 2주인가요? 좀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연기가 돼서 지금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거 제 얼굴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PPT 보면서 화면 보면서 제 얼굴 조그맣게 나오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오디오가 좀 말썽을 부리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부랴부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비를 좀 손 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 제 얼굴이 작게 나오게끔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은 기존하고 좀 틀리죠? 여러분들 또 밖에 배경이 자꾸 지루할 것 같아서 한 번은 제 그 공부방 책이 많이 꽂혀 있었던 서재고요. 두 번째는 한 번은 저기 그 한림대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 했고, 그 뒤에 그림 생각나죠? 큰 천지, 백두산 천지 인공사진 있던 거. 오늘은 여기는 청평입니다. 청평에 제 사무실이 또 있어요. 청평에 숲속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문을 좀 잠가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가 나중에 혹시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청평 자연휴양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올 기회, 뭐 산책을 와도 되고요. 커피를 입장을 하면 커피를 무료로 줘요. 뭐 숙박할 수 있는 펜션도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도 놀러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온다고 하면 제가 할인하는 건 아니군요. 아무쪼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25분씩, 카메라 여건 때문에 30분을 찍으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25분 즈음에 1차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2차시 25분 정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스포츠 정책의 정의와 스포츠 정책의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포츠 정책이라는 것은 스포츠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 폭넓게 시키고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그런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 걸 보면 총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봤었습니다. 스포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시책. 두 번째는 스포츠의 가치 및 이념의 확산, 스포츠 대중화. 세 번째는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좀 역기능적인 측면에 좀 해당되겠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속성을 정치의 순기능적으로 또는 뭐 다른 분야의 순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이렇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저희가 전두환 정권 시대 때 3S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프로스포츠의 출범이 이때 출발했는데,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국민들이 반대할 것에 조금 우려한 탓에 국민들의 시선을 프로스포츠로 돌리고, 본인은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해서 아주 비리의 온상이었죠. 제5공화국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두환 정권 때 뭐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경제 발전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착취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됐던 부분인 거죠. 최근에는 저기 최순실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최순실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한 거죠.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저희가 뭐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다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 그 중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승마, 그렇죠? 딸 승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K스포츠 재단이라는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양대학교 우리 그 스포츠 산업과 교수님이셨면서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정 교수께서 지금 나오셨나요? 감옥가 계시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와 정치가 연결돼서 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포츠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얘기를 하고 합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 볼까요? 스포츠의 발전이나 변화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사회 질서의 유지 및 보호라든지 경제 발전의 촉진, 국위 선양, 그리고 사회 통합, 지지 확보, 성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이런 한 7가지 정도인데요. 이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7가지를 제시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총 뭉뚱그려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4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사회통합 5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안정이죠. 좀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현대 스포츠의 규정이나 관리 조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경제와 통합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의 스포츠는 사회 훈육에 공헌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도덕 또는 재교육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어떤 사회에 반영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훈육으로서의 공헌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국가적 정체성 제고를 위한 개입. 이런 부분들은 과거 그 공산주의 국가 같은 곳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하죠. 그 책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러시아지만 과거에 소련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소련이 스포츠를 통해서 광범위한 인종 집단들을 정체성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는 캐나다 정부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프랑스어 사용지역과 영어 사용지역을 아우르는 캐나다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통합과 민족주의 증진을 위한 개입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국가 경쟁에서 자국 선수들, 그 어떤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선수들, 각자 자국의 선수들이 승리를 국가적 단합과 우월성을 표출하는 상징이 되고요. 국민적 열정에 감정적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빅스포츠 이벤트의 유치가 국가 통합에 기여하고 민족주의 증진을 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사회학 시간이니까 우리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고 있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은 평창 올림픽이 바로 그 지원을 하고 그해 바로 이제 그 뭐랄까요 선정이 된 게 아니죠. 삼수했잖아요. 예, 삼수만에 했어요.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이자만 1억이었어요. 1년이면 이자만 365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복구하려고 하고 만회하려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속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평창 주민 또는 강원도 지역의 도민들의 어떤 자긍심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내가 능력이 되는데 어떤 곳에 뭔가를 지원을 해서 그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자꾸 이제 저하되게 된다든지, 어떤 우리는 이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탈락함으로써 사그러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움츠러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수를 하면서까지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적자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그 도민들이나 평창 주민들,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속 추진하게 됐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기에는 좀 뭐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챕터라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뭐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뭐 경제발전 이를 위한 개입. 당연히 작은 스포츠 이벤트들도 약간의 미비한 경제발전. 우리가 그 지역에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레저 조직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대회를 2010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 레저 스포츠, 레저 대회를 통해서 춘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는 겁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죠. 일자리 창출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하는데, 작은 대회, 그렇게 작은 대회는 아니죠. 춘천 레저 대회 같은 경우는 큰 대회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근데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는 항상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얘기하죠. 그러한 큰 빅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을 때는 뭐 그것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그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어떤 지형, 또 어떤 뭐 리조트라든지 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경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대로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제 효과를 따져볼 때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량적인 부분만 따지면 항상 적자가 납니다.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들,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꽤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라든지 나라에서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이게 또 영상으로 보면 말이 느리더라고요. 난 지금 빨리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저도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 느려요. 예, 여러분들이 이 느린 말투에 이 계속 고정된 제 모습을 보면서 뭐 집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뭐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빨리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부분, 여기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텐데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의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스포츠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 7330,
그렇죠?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을 하자. 그래서 건강을 지키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뭐 등등의 다양한 스포츠나 건강과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예,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와 정치가 긴밀하게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비하게 미치기도 하고 막대하게 크게 미치기도 한다. 그럴 때 스포츠를 정치에 개입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대부분들이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좋은 것만 항상 그 뉴스가 나오고 눈에 보이니까. 예, 그래도 좋은 점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갑자기 넘어갔네요. 그다음에 사회질서 유지 보호, 이건 아까 뭐 공산주의 같은 데에서도 나라에서는 많이 활용했다는 거 얘기했었고, 경제 발전, 경제 활성화 얘기했었고, 국위 선양, 요즘 뭐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지혁도 출신이고, 예, 이런 경우들이 그렇고, 항상 올림픽이나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같은 데 보면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그 우리나라 자국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나 이전에 김연아 선수나 이외 그전에 뭐 박찬호 뭐 등등등의 유현진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종목마다 그 선수들이 스포츠인으로서 상당히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에 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통합 이 부분은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 확보라는 것은 아까 전두환 정권 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스포츠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좀 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잖아요. 그때 선거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래 많이 하죠. 로고송 같은 거. 그럴 때 이제 그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런 대중음악도 이 대중음악도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 뭐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성공 이데올로기 내면화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했었어요. 특히나 그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어떠냐? 뭐 국내에서 말고 이제 국외 정치에서,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포츠 외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많이 나오는데 30끝에 됐을 때 그때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그 옆에 바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앉아 있었죠. 누구죠? 그렇죠. 김연아 선수. 그런 식으로 국제 정치, 김연아 선수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워낙 그 명성이 있었고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도 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역할이 있다. 국위 선양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으니까 패스하고요.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또 같은 내용이죠. 국가 간의 이해나 평화 증진, 이 부분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을 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림픽 어떤 무슨 대회였는데 항상 그 올림픽을 이제 관장하는 조직이 있죠. IOC. 그 IOC나 그 각 국가 간에서 어떤 대회가 어떤 대륙에서 있을 때 그 지역이 어떤 분쟁 지역이면 위험하잖아요. 선수들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IOC가 중재를 한다든지 각 국가 간의 평화 그 기간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고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기보다는 좀 쉬자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또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쟁 중이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 기간만큼은 우리도 좀 전쟁을 멈추고 어떤 그 스포츠에 우리 뭐라 그럴까요? 평화에 좀 기여를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전쟁의 촉마가 되기도 한다. 또 이건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국내외 문제를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반사경이다.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국내외 문제들을 반영하는 사회문제적 반사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2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5분 정도 남았군요. 5분. 자, 올림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림픽이 올림피즘과 정치, 올림픽의 정신과 정치. 올림픽의 이념 또는 올림픽 정신을 올림피즘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올림픽 정신을 올림피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문제 내기 쉽겠다. 나중에 딱 가로 열고서 올림픽의 이념 또는 올림픽 정신을 가로 열고 올림피즘 쓰시오. 그렇죠. 고르는 건 쉽잖아요. 쓰는 게 낫겠죠. 고르는 것도 괜찮겠다. 1번 올림피즘, 2번 뭐랄까요. 하여튼 등등 3번, 4번.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의 이상과 가치를 뜻한다. 올림픽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자, 올림픽의 정신에 대해서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쿠베르텐 많이 들어봤죠? 예.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예, 올림픽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계 올림픽이나 동계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좀 돌려다 보면 뭐 생뚱맞게 어디더라 아프리카 선수들이 예전에 쿨러링이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봅슬레이 팀. 예, 맞아요. 예,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죠. 예. 뭐 얼음이나 구경해봤겠어요. 예,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다가 봅슬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를 엮은 게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흑인 선수도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잘 안 맞았는데 우연치 않게 수영이라는 것을 접해서 하계올림픽 때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맨 꼴등을 했지만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그쪽 국가에서 지도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자, 올림픽 승리라는 것보다는 일단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성공보다는 노력이다. 이 부분이 쿠베르탱이 얘기한 올림피즘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올림픽이 국가 간의 국력 과시의 전시장으로 변모된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올림픽의 정신이 있는데 이 올림픽의 정신이 어떻게 해서 정치화가 됐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거 글씨 빨간색 글씨하고 표하고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일부러 이렇게 한 장에다가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자, 민족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만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화된다는 거예요. 왜요? 올림픽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이렇게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리고 상업주의의 팽창.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광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거 되게 비싸요. 그리고 올림픽의 전체적인 수입 부분에서 IOC가 많이 걷어들이는 절반의 금액은 다 방송 중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IOC 또는 국가 NOC 이런 부분들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당연히 많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결국 돈이랑 연결되고요. 여러분들은 최근에는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프로 선수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예. 왜? 올림피즘이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상업주의와 좀 결부되면서 약간 변모가 계속해서 변모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평등권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 정치화된 원인은 정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상업주의의 팽창이 되고 그 다음에 국력과시 수단, 정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쓰게 된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올림픽이 정치화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뒤에 몇 장 나왔는데요. 남북 스포츠 교류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경기에 대한 문제점, 정치적 행위인데 다음 2차 시 때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학 4주차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